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발표 예정으로 알려진 대규모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직접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대북 제재를 철회시키면서 북한 달래기에 나선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화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김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부가 대규모 대북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자신이 이를 철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인지 밝히지 않아 어제 재무부가 발표했던 제재를 하루 만에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시킨 것은 다음 주 발표하려던 새로운 대규모 추가 대북 제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대북 제재까지 언급하며 철회를 발표한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무부의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회시킨 이른바 톱다운 형태로 북미 협상판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대화의 판은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협상 프레임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고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를 일단은 좀 막았다고. 하지만 기존 제재가 아닌 예정된 제재를 취소하는 수준이어서 북한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현재 우리 측은 오히려 개성 근무 인원을 대폭 늘려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북측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데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개성 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은 모두 철수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사무실을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평소보다는 연락사무소에서 조금 더 증원해서 지금 주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개성에 근무 중인 우리 측 인원은 직원 9명, 지원 인력 16명 등 25명으로 원래 주말 인력인 10명보다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연락사무소 채널을 유지하고 싶은 우리 측 의지를 전하고 북측 인원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가능한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은 판문점과 군통신선, 그리고 정상 간 한 라인. 정부는 이번 주말 동안 천혜성 차관 주재의 대책회의를 열고 북측 의도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철수 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로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등 과감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결정적 계기는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북한은 당분간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부 입장 정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끊임없는 남북 물밑 접촉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앞으로 출국 금지 조처가 풀릴 때까지 외국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조경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어젯밤 11시쯤입니다. 0시 20분 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 김 전 차관은 별 제재 없이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 탑승 게이트 앞에서 좌절됐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탑승자 명단에서 김 전 차관의 이름을 확인한 출입국 당국자 보고에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면으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 출국 금지 권한 역시 없지만 검사는 조사단과는 별개로 검사 개인의 수사권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을 내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해 조처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뜻밖의 출국 금지에 억류당한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만 6시간 정도 대기하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으로 출국 금지 조처가 풀릴 때까진 외국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김 전 차관 측은 태국에서 돌아오는 티켓도 함께 예매한 만큼 도주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일이 오히려 수사를 앞당기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해외 도피 의사는 없었다. 비행기 티켓도 편도가 아니라 왕복 티켓을 끊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건열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열 기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김 전 차관이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서 바로 타기 전에 출국 금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어젯밤 인천공항에서 방콕행 타이에어 아시아X 703편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네. 저희가 항공권을 사면은 간단한 보안 검색을 받고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김 전 차관도 이렇게 출국 심사까지 다 끝내고 비행기를 탑승하는 제1여객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예. 타이에어 아시아 703편 항공은 111번 게이트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법무부 직원들에게 출국을 제지당했습니다. 예.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알게 된 출입국 당국 쪽에서 법무부와 검찰 쪽에 알린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후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긴급히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예. 오늘 새벽 0시 20분 출발 비행기인데 통상 탑승이 이제 출발 20분 전이나 30분 전에 마감되잖아요. 비행기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출국을 막은 시간이 탑승 마감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약간만 조치가 늦었다면 비행기가 떠나버렸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에요. 보통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잘못 저지르고 밀항 같은 거 하면 중국 같은 데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영화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태국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네, 저희도 그 점이 궁금해서 김 전 차관 가족에게 잠깐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아,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왜 태국행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1년 전부터 태국에 있는 지인이 오라는 권유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 지금 소재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그 김 전 차관 가족의 말이긴 합니다만은 김 전 차관은 지금 집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최근에 강원도 산사에 머물렀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산사에는 2, 3일 정도 머물렀고 거의 집에서 지냈다고 하는 게 김 전 차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예. 김 전 차관 가족의 이야기로는 거의 매일 기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집 주변에 있는 것 같았고 바깥 출입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집에서 지내는 것도 힘들었고 이번에도 가족이 먼저 출국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 전 차관 측 가족 얘기로는 해외로 도피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뭔가 태국에 머리 식히러 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피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김 전 차관 나이가 60대인데 도피를 한들 어떻게 잘 살겠느냐. 예. 이렇게 김 전 차관 가족은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2달 연장됐고 앞으로 검찰로 소환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열흘 정도 머리를 좀 식히고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족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네. 비행기 티켓도 편도가 아니고 왕복 티켓이었다고 하는데요. 4월 4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티켓이었다고 가족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티켓은 취재진이 이제 보지는 못한 거고요. 예, 가족의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김 전 차관은 이제 도피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출국을 했다면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미리 출국 금지 조치를 왜 안 해놨을까요? 네, 일단 이번 이렇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곳이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인데요. 네. 일단 이곳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강제 수사권이란 거는 국민의 인권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네. 체포나 강제 소환,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최근에 조사단이 그 김 전 차관을 소환했는데 김 전 차관이 여기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김 전 차관을 강제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이번 출국 금지 조치도 그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별도로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 소속인데 서울 동부지검에 내사 사건으로 등록되면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검사는 필요하면 언제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자발적인 소환에 불응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리 출국 금지 조치를 좀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번 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옵니다. 내사 사건으로 등록이 되면은 앞으로 정식으로 입건을 하든 아니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든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마무리해서 정식으로 재수사를 권고하기 전에 검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네. 검찰에서 지금이라도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자택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현재로서는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내사는 정식 입건 전에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예. 긴급 체포처럼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으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정식 입건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사를 받는 피내사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출입국 관리법엔 출국 금지의 대상으로 피의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피의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 기소가 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피내사자도 넓게는 피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피내사자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네네.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 이런 설명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과거 검찰이 2차례나 수사를 했지만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이 갖고 있는 의문점 해소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건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버닝썬 수사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 씨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윤모 총경 부부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착 의혹이 더욱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평소 골프를 좋아한다며 본인 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곤 했던 배우 박한별. 경찰 유착, 성접대 의혹까지 받는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의 아내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씨도 유착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고 급기야 오늘 아침 7시 참고인 신분으로 3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나흘 전 박 씨는 남편과 관련된 의혹들로 많은 분께 죄송하다며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지난해 초 남편 유인석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부부와 골프 자리에 동행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경찰은 함구하고 있지만 박 씨에 대해 골프 회동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유착 의혹을 받는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에게서 최 씨가 윤 총경과 골프를 칠 때 박 씨 부부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했고 윤 총경도 지난해 유 대표와 골프를 친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편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던 정준영 씨는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 1대를 이미 구매 당시 상태로 초기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전화의 데이터 복구에 실패한 경찰은 구속된 정 씨를 상대로 초기화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논란이 시작되던 지난달 클럽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행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었죠. 그런데 논란의 영상과 같은 날 또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또 다른 영상이 있는 것으로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엔 버닝썬 동영상이란 검색어가 올랐습니다. 클럽 버닝썬 VIP룸 화장실에서 촬영된 유사 성행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무차별 유포된 겁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버닝썬 직원 A씨를 구속했고 이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 영상 외에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추가 영상을 촬영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영상엔 또 다른 버닝썬 직원 B씨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B씨는 최초 유사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기존에 압수한 휴대전화에선 추가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B씨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 매체 등을 통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 클럽에서 마약 투약과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졌다는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그들만이 또 이렇게 접선하게 되는 은밀한 장소에서 그런 약물들을 서로 주고받거나 향응을 서로 나누는 것들, 그렇게 심심치 않게 목격된 거. 버닝썬에서 시작된 의혹이 강남클럽 전반으로 번지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훔친 돈가방에는 슈퍼카 부가티의 매매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차를 판 돈이 10억 원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김 씨가 이 돈까지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박상호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이희진 부모 살해 미스테리, 부가티, 돈가방, 매매 증서 등 사건의 재구성으로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는 범행 당일 5억 원이 든 돈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돈가방에는 이 씨가 몰던 슈퍼카 부가티의 매매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차량을 판 돈은 15억 원이었고 피의자 김 씨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범행 후 곧바로 출국한 다른 공범들과 달리 김 씨는 이희진 씨 동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살해된 이 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마치 엄마인 척 메시지로 이 씨 동생을 유인했습니다. 나머지 10억 원이 이 씨 동생에게 있다는 걸 알고 추가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김 씨는 이 씨 동생에게 범행을 사죄하려고 만난 것이라 주장하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다음 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미스테리 공포 영화 같은 사건이죠. 지금부터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 관련 내용 이수아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오늘 새로 나온 내용 앞서도 들으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피의자 남성이 이희진 씨 부모의 집에서 현금 5억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그 가방 안에 차량 판매 대금이 모두 15억이다라고 쓰여있는 매매 증서가 있었다는 거죠. 가방 안에서 발견됐다는 예, 거군요. 그럼 본인이 이미 뺏은 현금 5억 원 말고 나머지 10억 원이 이 차를 판 이 씨의 동생에게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했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점 중 하나가 왜 이 피의자가 범행 뒤 거의 3주 동안 도주나 증거 인멸 없이 국내에 머물렀냐 이 부분인데요. 네. 종합해보면 피의자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남은 10억을 차지하려고 이 씨 동생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나머지 10억을 더 뺏는 것은 이제 실패를 했고 근데 5억이나 지금 가져갔잖아요. 이 예. 돈을 다 어디다 썼대요? 일단 경찰이 확보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피의자를 검거할 당시 가지고 있던 돈 1,800만 원, 그리고 피의자 어머니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진 반납한 돈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예. 나머지가 2억 3,200만 원이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썼는지는 피의자 진술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피의자 변호인의 말을 빌리자면 애초 이 일당이 챙긴 금액이 5억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이고 공범들이 챙긴 돈은 7천만 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피의자 남성은 모두 3억 8천만 원을 챙겨서 1억 정도를 밀항 준비와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던 창고 임차료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산대로라면 이 5억이 대충 맞아 떨어지는데 어디까지나 변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경찰은 계속 돈의 행방을 추적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궁금한 게 저 차잖아요. 도대체 저 부가티 슈퍼카 그러는데 네. 어떤 차인데 저게 중고차로 팔았는데도 15억이나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고급 외제차 브랜드 차량입니다. 예. 폭스바겐 그룹 산하 자동차인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값비싼 차종으로 꼽힙니다. 예. 가장 최근 출시된 신차는 가격이 무려 1,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40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 저 차입니까? 이건 신차는 아니고 이제 이희진 씨가 판매한 그 차량입니다. 아, 140억짜리 차는 아니고요. 예. 이 씨 동생이 팔았다는 차는 2011년식 부가티 베이런 차량, 바로 이 차량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소위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입니다. 처음 판매 가격이 319만 달러, 지금 환율로 36억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36억이요? 네.
이 베이런이란 모델은 전 세계에 450여 대 정도가 있고요. 국내에는 이건희 회장 차량을 포함해서 6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007 영화 시리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차 같은데. 네, 수북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6대나 또 있다는 것도 신기한 것 같고 정말 부자들만 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희진 씨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비싼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네, 확실히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해당 차량을 구매한 딜러에 따르면 이 씨는 애초 이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고로요? 예, 몇백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중고차를 일본에서 들여왔고 25억 원 정도 주고 사왔다고 하는데요. 새 차로 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사들이기에는 여전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증권 방송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희진 씨 리포트할 때마다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이 청담동 주식부자 그렇죠. 이건데요. 청담동 주식부자. 예,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우선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 사람입니까? 예. SNS에서 수영장이 딸린 청담동의 200평대 고급 빌라, 그리고 비싼 자동차 등을 자랑하는 글을 올리면서 당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 예. 본인은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막노동을 전전하던 흑수저다. 그리고 주식으로 수천억을 벌었다고 소개했는데요. 결국 불법 주식 거래 등의 혐의로 지난해 유죄를 선고받아서 징역살이 중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사건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의문점들 어떤 것들이 남아있죠? 네, 우선 피의자는 이 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이 2천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렀을까 범행 동기가 의심스럽고요. 그렇죠. 피의자 남성과 고용된 중국인 공범 3명 중 누가 진짜 이 씨 부모를 살해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남성은 공범 중 1명이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고 도주 중인 공범들은 본인들이 한 일이 아니다, 억울하다라며 지인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건 자체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공범들의 행방이나 사건 경위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만큼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아 기자였습니다. 건물 비상구 문을 열었더니 낭떠러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회식을 하던 회사원 5명이 비상구 문을 열었다가 4m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중에 2명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바닥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고 소방대원이 응급처치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건물 2층 노래방에서 20대 이모 씨 등 5명이 4m 아래로 떨어져 2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목을 다친 것 같고 하나는 손 같은 데서 막 피가 쏟아지더라고. 무심코 비상구 문을 열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끼리 이제 둘이서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일행들이 말리다가 안전장치라고는 추락주의라는 안내 문구가 전부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비상문 밖은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낭떠러지였고 허공에 발을 내디뎠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2년 전에도 춘천에서 50대 남성이 건물 2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등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를 포함해 출입구 2개만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탈출구라고 하는 의미는 그 문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제대로 대피를 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소방법에서는 탈출구를 만들라고만 해놨으니까. 비상시에 대비한 생명의 문이 오히려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변화무쌍했습니다. 겨울에도 못 본 한방눈이 펑펑 내린 곳도 있었고요. 바람도 강하고 우박이 떨어지더니 갑자기 해가 쨍쨍해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란한 날씨가 이어진 것인지 김민수 기자가 그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는 걸 보던 고양이가 눈을 잡으려고 앞발을 뻗습니다. 뜻밖의 펼쳐진 설원을 걷는 강아지는 신이 난 듯 연신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오늘 낮 한때 전국 곳곳에 때늦은 눈이 내렸습니다. 대륙에 있던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 한반도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천둥과 강풍을 동반한 눈구름이 생겨난 겁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수도권에 상륙한 눈구름대는 시속 50km의 속도로 빠르게 남동진해 강원, 충청, 전라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대 5cm 정도, 제주도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엔 1cm 안팎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이라도 눈 대신 비나 진눈깨비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약간 들었다 뿐이지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전체 다 영향을 줬어요. 단지 이제 조금 높은 지역은 눈으로 내리고 조금 평지 지역은 눈보다는 약간 비, 진눈깨비 형태로 내렸다는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기상청은 앞으로 추가적인 눈 소식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 여부 다음 주 월요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법원 판단 지켜보겠다, 균형 있는 결정 기대한다 반응 내놨고요. 야당은 이를 두고 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월요일인 모레 결정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7년 7월 취임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명단을 작성해 사표를 받아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는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영장이 청구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에선 청와대가 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청와대와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몰아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다음 달 3일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인 오늘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말이 미니 보선이지 PK 지역 민심의 가늠자로 꼽히면서 내년 총선에 전초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기초의회 재보선 지원차 전통시장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호떡을 주변 사람과 나눠 먹고 시민들과 사진도 찍습니다. 황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야 북한에 도와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경남 창원에선 황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마주보고 유세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현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창원 성산에 앞서 경남 통영을 찾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을 일으킬 힘은 집권여당 후보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1,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통영에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을 수송하기 위해 뛰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민중당이 이탈한 상황이어서 지역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중국에서는 며칠 사이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26명이 사망했는데 그에 앞서서는 산사태의 공장 폭발까지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고속도로에 멈춰선 버스가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후난성 고속도로를 지나던 59인승 관광버스에 불이 붙은 건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 2명을 포함해 5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갔고 미처 피하지 못한 26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중상자 5명을 포함해 나머지 2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운전자 2명은 생존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공장 폭발로 대형 인명피해를 낸 장쑤성 공단 화재 사고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당초 6명으로 알려졌던 사망자 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64명으로 늘었습니다. 폭발 당시 워낙 강한 충격으로 수킬로미터 범위까지 피해가 미친 만큼 사망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把我们整个人全部掀翻掉了，趴地上，门全部砸掉，门全部吊顶全部下来。 중국에선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2019)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네, 꽃샘 추위가 왔어도 아주 구름 관중이 모였다고 그러죠. 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티켓 10만 표가 완전히 매진돼서요. 역대 최다 관중을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6개월간 대장정에 돌입했는데 네. 좋아하는 팀 어디예요? 저요? 네. 저 아버지가 오랜 하나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어느 팀이 우승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알아요. 네. 어떻게 벌써 아세요? 어느 네. 팀인데요? 아주 잘하는 팀이 우승할 거예요. 맞는 말이네요. 김태일 기자입니다. 아이도 아빠도 연인들도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겨우내 손꼽아 기다리던 프로야구 개막.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전국 5개 구장엔 10만 명 가까운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메이저리그급 구장으로 관심을 모으며 개장한 창원 NC파크는 만원 관중이 내뿜는 응원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피크닉 나온 듯 잔디밭에 둘러앉은 가족들. 탁 트인 시야는 경기를 관람하기 더없이 좋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또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올 시즌에는 뭐 꾸준하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마산구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올 시즌 첫 선을 보인 NC의 외국인 선수 베탄코트와 두산에서 이적한 양의지가 시즌 1, 2호 대포를 연이어 쏘아 올리며 2만 2천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조합이 이루어져서 부상 없이 잘하면 우승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사직구장에서는 새 이름으로 올 시즌을 시작하는 키움이 박병호의 홈런을 앞세워 롯데를 울렸고 LG는 이형종의 개막 1호 안타의 기운을 받아 기아를 물리쳤습니다. SK와 두산도 각각 KT와 한화를 꺾고 시즌을 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흔히들 신용카드를 쓸 때 카드를 긁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카드를 찍는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지갑 안에 있던 카드가 핸드폰으로 들어가면서 생겨난 말인데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 페이 시장을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커피숍을 찾은 직장인.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간편결제 페이를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프로모션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기차 시간이 급한 여행객도 지갑을 열 필요가 없이 간단히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좋고요. 이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등을 통한 간편결제 시장은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건수도 4배로 늘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페이 사업자들은 다양한 혜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페이 결제는 미리 충전한 돈으로 결제하는데 직불카드와 같은 방식이라서 소득공제율도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페이 결제에 월 30만 원까지 외상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마케팅비 축소 압박에 소비자 혜택을 줄여야 하는 신용카드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커피나 과자 등 이렇게 간단한 다과를 마련해 두죠.
국내에선 이런 시장을 노린 사내 간식 배송 서비스가 생겨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직장인 이진희 씨는 사무실 한편에 꾸려진 간식 매대를 자주 찾습니다. 오전에는 시리얼류나 아니면은 그런 견과류 또는 뭐 과자, 스낵류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종류별로 쌓여 있는 수십 가지의 과자와 음료는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식 트럭이 찾아와 비어있는 매대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막내 직원들이 맡아 하던 일을 전문 서비스 업체에 맡긴 겁니다. 편의점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직장인 이후영 씨도 간식 배송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원래는 직접 구매하고 이제 팀원분들이 직접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초콜릿, 과자에서 생맥주까지 직원의 선호에 따른 다양한 간식이 맞춤형으로 배달됩니다. 기업으로 배달되는 간식들은 이렇게 물류창고에서 각 회사 직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분류됩니다. 독자적으로 간식 큐레이션 시스템과 자체 물류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요. 도매로 구입한 식음료는 편의점 가격보다 20% 이상 가격이 낮아 간식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주말인 오늘 곳곳에 요란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불며 춥기까지 했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꽃샘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과 전주 영하 2도로 곳곳에서 영하권을 나타내겠고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휴일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고 곳곳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강원과 영남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춘천과 충주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월요일 낮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 뒤로 보니까 산수유 꽃이 만개했는데요. 네, 은퇴하고 지리산에서 작가하고 있는 제 인생 선배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눈 덮인 능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 산이 그럼 지리산인가 봐요. 예. 저 가운데 있는 글은 뭔가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의 배경 그림이 돼주는 것이다. 지리산처럼. 아, 좋은 글이네요. 이렇게 전국에 또 꽃이 피고 있으니까요. 지인들끼리 뭐 꽃사진도 보내고 좋은 글도 보내면서 서로 정도 나누면 좋으실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편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MBN 뉴스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